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에는 제 본명이 나와 있어서 일단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으신 부분들이어서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상도 올릴 거니까 나중에 또 복습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입학사정관 출신이고요. 5년 가까이 입학사정관을 했고요.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면접에도 투입이 돼서 일단은 선발하는 과정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고요. 입시 설계도 이제 했었던 그런 지점이어서 지금 왜 입학사정관제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알아보신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요 대학이 여전히 30% 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일반고잖아요. 그 일반고 친구들이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률 높은 것 중에 하나, 가장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잘 안내를 드리고 그런 중요성들을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대입지원관이라고 교육청에서 근무를 2년 1개월 했었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아시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 이거는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정보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좀 필요한 이런 지점들이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숫자로만 학생들을 뽑았었지 서류라는 걸 보고 뭔가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한다라는 게 낯서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측면들 때문에 선생님들을 주로 컨설팅 해드리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지금 대치동에서 6년 지금 넘어가게 컨설턴트로 일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10년 넘게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제야의 숨은 고수처럼 어떻게 연줄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 뭐 컨설팅을 해드리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시는 얘기들이 큰 그림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준비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근데 거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처럼 오늘 이제 고입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고입에서 이제 끝나고 뭐 취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거의 대다수가 대입까지 가야 되는 측면인데, 근데 우선은 고입이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현재 그래서 대학의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이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라는 걸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변화가 있는 건지 요거를 맥을 짚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4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입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거를 알아야 그래서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이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괜찮은 학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알 있게 홍보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럼 우선 고입 핵심 정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고입에 대한 부분에서 정보가 없다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보다 정보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각 학교별 이런 곳까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고입정보 포탈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일반고 가더라도 그 학교를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 아이는 뭐 자사특목을 갈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 지금 고입에서 자사특목도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특목 고에는 입학사정관이 또 있습니다.
고입 관련된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서 입시를 치룰 때 서류를 보거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입돼서 진행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학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교육부가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하자 이렇게 이제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부모님 세대와 지금 중학교가 틀리시죠. 뭐가 가장 틀리시죠? 부모님 세대는 네, 시험을 하시고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시험 아니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때는 등수가 나왔잖아요. 경쟁이었고.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절대평가. 네, 그래서 뭐 국어라는 과목에서 전교생이 A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문제를 진짜 쉽게 내면.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절대평가가 되면서 문제를 굳이 어렵게 내실 필요가 없는 이런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착각을 더 하실 수도 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유년기의 착각이 다시 한번 오는데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네, 이런 우리 아이가 탑이에요. 올 A인데요. 이런 이제 착각 속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외고 갈래요, 과고 갈래요, 이런 얘기가 사실 쉽게 안 나왔죠. 네. 왜냐면 그때는 전교에서 1등이어도 못 가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등수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올 A니까 나 탑인데, 네. 그러니까 한 번쯤 해봐야지. 그리고 입시도 편해졌죠. 네. 그런 지점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입시가 절대평가가 되고 성적으로 이렇게 변별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서류를 보겠다, 면접을 하겠다,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면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심층적인 면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매우 우수하구나. 네, 근데 한 번쯤은 점검이 좀 필요하실 수 있다. 그럼 점검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전교 몇 등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안 알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머니 전교 10등이네요. 전교 34등이네요. 근데도 올 A예요? 예, 어머니 그러네요. 네, 이제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죠. 상담 장면에서 고입에서 많이 고등학교 과정에 상담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왜 이러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착각들이 있다 보면 준비를 안 하시고 대비를 안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준비 없이 고등학교를 갔었을 때 큰 어려움들을 겪으시거든요. 그 사례가 저희 큰딸입니다. 네, 저희 큰딸이 고3인데요. 저는 입시 쪽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공부의 고생이 심하거든요. 이제 상위권 대학을 잘 안착을 하려면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좀 잘못된 생각이었죠. 착각까지는 아니었고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고생할 거니 그러니 중학교 땐 굳이 선행 많이 하지 말고, 네, 졸업할 때쯤에서 12월부터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실수였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욕심이 있어서 아빠 약대 갈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그래서 1학년은 얼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1.78 사이였거든요, 성적이. 그거는 좀 모자르긴 합니다.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 때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역시 고교학점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목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전체 과목을 챙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예전처럼 몇 과목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지금은 많이 막혔거든요. 예전 좀 전에 입학사정관제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되게 낮은데 뭔가 이렇게 하나의 덕후 기질이 있어.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낮아도 막 갈 수 있었던,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친구가 뭐였냐면 벌레와 관련돼서 덕후 같은 아이, 네, 요런 곤충 덕후 같은 그런 케이스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찌됐건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카이스트에서 수업들이 다 영어 수업과 막 이런 식의 부분들이었는데, 안타깝게 나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좀 아니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넓혀졌던 게 전체적인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을 더 뽑자.
라고 이제 바뀌었었고 지금의 입시가 이제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를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2학년 때 과목도 어려워지는데 예, 그거를 전체를 챙겨? 예를 들면 지금 물화생지 그 원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이과 쪽이면 다 해? 이거를 그래서 다 1등급 때 10% 안에 들어가?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2학년에 가면 제가 왜 생명만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한두 과목만 파는 애들이 나옵니다. 전체 성적은 막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데 과목들의 대다수가 갑자기 생명 하나는 얘가 전교 1, 2등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어차피 10%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티오인데 내 위치가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오는 이런 이제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공부의 양도 많아지니까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 어려움을 이 친구가 이제 겪었죠. 겨울방학에 뭐 대치동에 뭐 학원가에 뭐 이제 막 보내고 했었어도 어찌됐건 따라가는데 이제 힘듦이 오고 공부 양의 시간들이 부족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펑펑까지는 아닌데 놀았거든요. 네, 그거 할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너는 거기에 지금 한 80% 이렇게밖에 못 가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아이의 짜증과 네, 딸이니까 아빠 조용히 해라.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전문가 아니거든요. 딸 앞에서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돼서 결국은 성적대가 내려가게 되고 2등급 초반 되니까 약대는 조금 힘든 것 같고 학교가 뭔가 과거빌하게 이렇게 탐구력 있게 유도해주는 학교가 아니고요. 저 괜찮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저를 알렸어요. 저 좀 데려다가 강의 좀 들으시고 무료로 해줄 테니 선생님들도 교육을 좀 해드릴 테니 그럼 얼마나 기회예요.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네.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인지도 좀 모르니까 근데 만나려고도 안 하니까 사실은 학교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입하거나 이제 바꾸어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지점들이어서 지금은 이제 학과를 약대가 아니라 많이 낮췄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올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 사례가 이제 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상황이 고교 학점제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학교 때 이 착각 속에 계속 가셔서 고1 중간고사가 치르고 나서 어머 이게 무슨 성적이니 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아이가 되게 욕심 있고 적극적이면 그거 극복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다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재산도 다 물려줄게 뭐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품 안에서 자꾸 내보내시고 아이가 결정하게 하고 그런 지점들이 일단은 훈련이 돼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니까요. 오늘 잘 들으시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시니까 또 다 오셔서 잘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고위정보 포탈에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용어가 낯설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신데 네, 그런 것들 주변에 찾아보시거나 네, 신세대냐 아니냐 이제 뭔가를 몰랐을 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9세대고 휴대폰으로 찾는 사람은 신세대라고 하잖아요.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정보도 있지만 맞는 정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선별이 근데 양극단을 뭔가 찾으셨다. 그럼 뭔가 정리가 안 되시면 저희 학원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세미나 하셨던 분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연결 좀 안 되냐 그러면 뭐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학원 수업까지 듣고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항상 민기적거리다가 좀 늦게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성격이 아니신 분들은 금방 이해되실 거고 그러신 분들은 괴롭지만 그래도 해야죠. 네. 우리 아이의 입시가 정보 싸움이라기보단 정확한 걸 알고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충분히 저는 다 스카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아, 고등학생 학부모님 계시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남은 시간 동안 중학교에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다르다. 수능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능은 다른 게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의 변화들도 있기도 하고 수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시에서 충분하게 스카이에 노려볼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제 아이가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요 정보 하나 드리고요. 이 고등학교가 요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재과학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 뭐, 요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중학생 때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영재가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이쪽 시험 루트에 맞게만 준비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영재고와 과학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대한민국에 과연 영재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고요. 충분하게 조금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방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지방에 이제 아시는 학원분에 이렇게 내려가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뭘 해드리는데, 거기는 원래 대치동에 사세요. 근데 원래 고향이 청주여서 학원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키워내서 과학고 영재고 보내십니다. 대치동에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알게 돼서 내려와 주세요. 뭐 그러면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의 수업들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괴로운 길이긴 하죠. 공부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이고, 진짜 영재 스타일이다, 과학고 어떤 특기자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도 입시에 맞춰야 돼요. 예, 거기에 못 맞추면 그거를 또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퀘스천, 이런 부분들이어서 약간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특수목적고에 이제 외고, 영어 성적만 올 A면 외고는 일단 다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면접, 자소서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대신 대필은 안 해주죠. 대필은 문제가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측면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가 제가 볼 땐 좀 성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국제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서 일반고보다는 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외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술고, 체육고 이쪽 라인으로 가고자 하면 그렇게가 있고, 아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직업 분야에서 더 특화돼서 가겠다, 마이스터고라는 것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뭐 특성화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립고도 뭐 자율형들이 있는 이런 지점들에 일반고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가장 파이가 큰 거는 일반고죠. 그런 측면들의 고등학교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느냐. 근데 항상 대한민국에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한 사회여서, 대한민국은 대학교를 거의 80% 가까이인가 넘게 가지 않나요? 네, 외국은 이렇게 대학이라는 문턱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동양권이 워낙 그런 지점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한국도 그런 부분이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물론 성공할 수 있죠. 네, 그거를 또 주장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성적은 저 밑바닥이고, 네, 그러면서 뭐 꼭 대학 나와야 선생님 성공합니까? 맞아.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 근데 TV 한번 보면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나오더라. 그런 거 본 적 있니? 본 적은 없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던데, 네, 잠을 3-4시간도 못 자면서 하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하던데, 네,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1%도 안 되던데, 네, 롱런 할 수 있는 건 더 힘들던데, 증거를 내라.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면 되죠. 한 해에 이제 제가 알기로 2만 건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가 만약에 2만 건에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1년 지나고 나서 몇 프로가 살아남을까요? 30%요? 30%도 좀 많은 거로 기억하고요. 제 기억에 15%에서 20%가 1년 후에 살아남는다. 그러면 3년, 10년 가는 건 더 내려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뭐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서 물어보죠. 그럼 넌 플랜이 있니? 계획이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네. 그런데 넌 어떻게 성공하니? 네, 이제 이러면 자기도 이제 민망해지죠. 뭔가 이런 상황들이 오는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결국 대학이라는 곳을 갔을 때 출발선이 다르긴 합니다. 누구는 스카이 나와서 저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뜻하지 않게 목표와 목적의식과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더 앞서갈 거고, 스카이 나왔어도 그런 게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스카이 나왔는데요, 강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행정일 하면서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초기에 이제 대치동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저를 도와줬던 그 행정 쪽의 일을 하는 친구가 서울대였거든요.
저 지방에서 서울대에 플래카드 걸고 왔었던 친구였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충분히 더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출발선이 다른 지점에서 이런 어떤 고등학교를 갔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는 문턱을 더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지점의 고민들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공부하고는 우리 아이는 담을 쌓았어요. 그러면 뭔가 찾으셔야죠. 예. 그러면 찾고 아니면 아직 제대로 안 해봐서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제 원 없이 하게 해주셨다면 뭐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라는 거에 대한 것들도 현실이 뭐 이렇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설명을 이렇게 듣게끔 해주시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우리에게 좋을 거냐 특별하게 어떤 지점이 없다라면 일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경쟁을 좀 즐겨요. 그러면 경쟁권에 가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일단은 선행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것들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 잘 나가는 뭐 특목고 중에 부분들을 갈 수도 있고 과거는 좀 준비가 많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 지점들을 일단은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고입에서는 먼저이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일단은 판단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고입에서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일반고는 그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치받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대학 학교들을 이렇게 지정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고입에서 이제 이런 학교들이 특징적으로 어떻게 입시를 하고 있는지만 조금 아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외고나 국제고는 1단계 영어 성적만 봅니다. 전체 성적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B, C여도 괜찮습니다. 영어만 올 A면. 근데 영어가 하나 정도 B여도 될 수도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약간 입시에서 그렇게 강점인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어서 작년에 휘문고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막 미달나는 사태들이 막 벌어졌었는데 휘문고 명문은 맞습니다. 한 해에 40명, 50명이 서울대 가거든요. 물론 정시로 많이 갑니다. 45명 가면 40명이 정시파거든요. 그러면 정시에는 휘문고 재학생 3학년이 많을까요? N수생이 많을까요? N수생. 휘문고 애들은요 4년 생각하고 그 학교 가요. 수능으로 전교 1등이 아니고 반에서 1등 하는 애 치고 빼고요. 담임이 쓸데없이 수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이러세요. 주문이. 그런 지점이니까 5명 정도만 수시의 학종으로 이렇게 서울대를 가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건 그런 이제 회피하는 지점들이 조금 고교학점제 오면서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에서 영어만 잘하면 일단은 외고나 국제고는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면접이라는 걸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어려움 있지 않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원래 말 잘해요. 그러면 그 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방향성만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자소서를 일단 잘 쓰기는 해야 됩니다. 자소서에서 질문이 나오고 그 자소서는 자기가 했었던 것에 어떤 학생부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평가자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글쓰기 평가는 아닙니다. 자소서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가니까 사실 지금은 그냥 좀 영어 성적 나오면 외고 간다 이게 하는데 들어가서가 문제죠.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 한영외고 탑5 안에 보통 들어간다라고 보잖아요. 경쟁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시험이 오히려 편하다 얘기해요.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한영외고 정도면 어떤 포지션이냐 평균값이 과목에서 거의 90점 가까이 됩니다. 평균값이요. 그러니까 9등급제라고 하는 체계에서 93, 4점 맞아도요. 5, 6등급 나올 수 있어요. 중간 정도. 근데 그러면 점수 차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소수점까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지저분하죠. 단어 이렇게 살짝, 뭐 철자 하나 이렇게 살짝, 문제를 완전히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방심하면 그냥 할 수 있게 막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일단은 있다. 근데 그런 걸 준비만 됐다라고 하면 준비는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전체죠. 국영수 사과,
그 다음에 전문 교과에 자기 어학 이 부분들을 일단 해나가는 지점이 된다라고 하면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살짝 조금 못하더라도 학교의 급이 다르잖아요. 경쟁이 다른 그런 것들은 대학의 평가자가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떨어지면 사실 고민이 많아지죠. 내가 계속 받쳐줄 건가? 그러면서 이제 정시밖에 할 수 없는 요런 이제 어떤 길들이 되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서울 방식의 자율형 사립고는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추첨 선발이에요. 1단계. 그러고서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마음 먹으면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서울 이외에서는 내신 성적 출결 이런 거를 1단계를 추린 다음에 면접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적 합쳐서 뽑는 이런 구조고 과학고는 추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신 성적과 서류 평가 학생부라고 하는 거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 3단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 얘기를 한다면 물화생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죠. 그래야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2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물화생지를 다 한다. 그러니까 1학년에 공통과학 다 끝내고 물화생지 1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일단은 하면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실험 역량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탐구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사교육에서 하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위수가 다르거든요. 그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영재, 교육청에서 영재 애들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대학과 이렇게 연계해서 무료로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죠.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에서 토대를 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제 역량을 길렀기 때문에 그럼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면접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지점이어서 뭐 지금 초등학생이다. 그럼 영재 프로그램 그것도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과학과 이런 거에 조금씩 공부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지점이 조금 있고 과학고 이제 준비했다가 이런 친구들이 못 간 다음에 문제가 과학은 잘하는데 영어 못하고 국어 못하니까 고입에서는 또 일반고 갔다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준비할 때 국어와 영어 이 부분도 조금 소홀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사실 그것까지 잘하면 과거 들어가서 더 잘할 수 있죠. 전체를 잘하는 거니까. 과거도 탑의 친구들은 전체를 잘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딱 특정한 것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왜 그래도 되냐면 걔네들은 스트대학을 가도 되거든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스트나 이런 데들은 성적대가 낮아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는 거여서 그리고 활동 자체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면 충분히 대학은 더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도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고 이제 그러면 돈 다 토해내라. 근데 사실 뭐 여기 정도 보낼 정도면 재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시니까요. 그런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요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요런 특정한 방법들로 입시를 하니까 사실 지금의 입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이가 뜻만 갖고 있다면. 이제 아이가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다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돼서 여기 하고 싶은데 아이가 그걸 못 따라오면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니까 아이가 의지만 있고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다. 근데 맨땅에 헤딩하면 안 되고 잘 중학교 때 고등학교의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는 하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고입에서 결국 우여곡절을 겪고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시면 현재 대학에서 어떻게 입시를 치르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왜 그러면 지금 걸 봐야 되죠? 28년도인데요. 저희는 더 이후인데요. 굳이 왜 지금 입시를 봐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러면 입시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이해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정보를 드리면 입시를 이제 한간에 깜깜이 전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은요, 교육법에서 4년 예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큰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예전에 다 나왔었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의심이 드는 거는 지금의 정권 바뀌기 전에
네, 그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수능이 바뀌고 킬러 문항 없애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당장 치러야 되는데 5월 달이었나? 그때 해가지고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하면서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사실 다 지금의 수능 체계에 맞춰가지고 그 돈 들여서 대치동에 학원 다니면서 막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판도를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최상위 대학들, 그 다음에 최상위 학과를 가려면 사실 한 끗 차이로 못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계가 흔들린다? 그럼 최상위 애들은 미치죠. 그 체계에 맞춰서 최적화를 쫙 시켜놨는데 그래서 잠은 나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내 컨디션이 어쩔 때 최상이고 이런 것들까지 따져가면서 뭐 스킬적인 부분들은 이미 마스터가 됐고 근데 문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강멘탈이 아닌 애들은 충분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수능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바꿨었죠. 의대도 갑자기. 그러니까 나라가 교육부가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고제인데 지금 바꾸는 거 대학에서는 바꾸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네들은 지금 왜 바꿔요? 그럼 법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는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강제였었던 이런 지점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안심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요 예고제의 흐름이 그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뭔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의 부분들이셔서 충분하게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입시는 이렇게 알려지는데 고1 때부터 나라에서 이제 큰 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면 고교학점제 지금 고1 친구들이 이런 틀 안에서 입시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기존의 틀에서. 그런 흐름으로 갈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2학년들은 이제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대학이 고2 학생들, 지금의 고2들은 27학년도 입시를 치르잖아요. 27학년도 입시를 이렇게 치를게요 라고 하는 정확한 뼈대를 다 발표를 합니다. 입시 요강이라고 3학년 때 나오는 거는 거기에 살 붙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바꾸어가지고 뭔가 바꿨다. 그런 걸 찾아내셨다. 교육부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학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럼 페널티가 뭐냐? 입학 정원을 줄여버리죠. 연대가 원래 지금 계속 150명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있거든요. 버티기 작전 하면서 하는데 입시가 예체능 쪽에서 예전에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로 줄여야 되는 걸 하여튼 그러고 있는 부분이어서 발표했었던 걸 절대 바꿀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고대가 한번 고른기회 전형에서 면접 없다 했었는데 면접을 했거든요. 재시문 면접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재시문 면접을 했는데 아무도 신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피해될까 봐 뭔가 이제 그러셨던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들이어서 충분히 알고자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시의 부분에서 이제 전혀 부모님 세대하고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정보가 있으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시기별로 나누어졌죠. 수시 모집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중학교와 다른 거죠. 중학교는 11월, 12월 요때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정기만 좀 앞에 하고 이런 부분인데 수시라고 하는 건 고입에서 9월부터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활동 내역이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수시 모집이고 왜 수시입니까? 대학별로 수시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시는 통일되어 있잖아요. 원서 접수 기간, 물론 수시도 통일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 평가 기간, 발표 기간,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면접을 하면 면접 기간, 그 안에 논술을 하면 언제, 실기를 하면 언제, 이게 다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수시 모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아래에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입시가 있습니다. 교과, 종합전형, 논술, 실기 성적. 그러면 일단은 실기, 실적 아시겠죠? 논술? 논술 글쓰기 잘해야 되는 보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다르죠? 이과 쪽은 수리 논술이냐 과학 논술이냐 이런 부분이고 수리 논술은 그냥 수학 과목을 전체 다 해야 되는 지금 체계에서 얘기하면은 선배들 체계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이거죠. 보통 수1, 수2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기하까지 화통까지 다 해서 수리 논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과 쪽은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됩니다. 2과목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형태의 구술, 논술, 쓰는 논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교과라고 하는 건 성적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뒤에 설명하고,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정성평가를 한다. 그럼 뭐를 가지고? 학생부라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대충 엉망진창 평가하는 거 아닌데 맞나요? 네, 잘합니다. 네. 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찌됐건 평가자들은 연습을 하거든요. 달인 프로그램 있죠. 아직도 제 뇌리에 남는 달인인데요. 그 천에 프린팅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거기 달인이 어떤 달인이냐면 엄청 빠른 속도로 프린팅된 천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버튼을 눌러요. 그럼 여기 구석에 점 하나가 5, 프린트된 게 딱 잡히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않지만 서류를 20분 안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학종이 뭔가 부정확하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장치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뭐냐? 평가자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평가자가 평가를 했다. 예전에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들은 성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거든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양심상 그렇게는 못 뽑겠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대다수는 원래 평가의 어떤 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1등급이면 다 좋은지 아니지만 저 지방에서 섬에서 1등급 좀 차이 있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치면 뭐 이런 것들 못 골라내시니까 사실 문제고, 상상고의 3등급 버려야 될 카드일까요? 대학의 입장에서? 아닐 수 있죠. 우수하다라고 수능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친구니까 뽑아야 되는데 걔네들을 막 날리는 거죠. 좋은 자사고에 성적대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있는데 어찌됐건 점수 차이가 나면 이미 초창기부터 재평가가 됩니다. 새로운 입학사정관이 책임급이 들어와서 평가를 이렇게 3명이 이제 결국은 하게 되고, 그러면 점수가 사정관끼리 모이는 이런 부분에서 그 점수를 채택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엉망진창이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 잘 보는 거죠. 여기에 뭐 실기 실적이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종류잖아요. 예체능 쪽에 그런 부분이고, 조금 모르시는 게 추가 모집. 이 부분인데 2월 달에 대학교에서 정원을 100% 못 채웠을 때 이때 또 마무리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정원을 할당받은 게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돈이잖아요. 사실 주요되는 상위권은 예산의 부족함이 없기도 하지만 밑에 대학들은 좀 아닐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런 지점인데 지금 뭐 10명이 못 들어와 이런 것도 아깝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다음에 플러스 10명에서 뽑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됐건 채워야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4가지의 전형으로 뽑는다 하지만 거의 수능이 더 많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일단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입시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구나. 그래서 크게 4가지 종류만 기억하시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입시의 부분에서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인 겁니다. 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1학년들, 지금 현재 고1들이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같은 얘기인 거죠. 곧 받은 내신, 그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뽑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고등학교가 과고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잘 나가는 지금 한영외고도 있고 막 배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학교에 지금 1등급과 일반고의 1등급을 같이 봐줘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는 동의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풀이 틀리잖아요. 수준이 다르고. 물론 그게 이제 수능이라는 약간 그런 어떤 전체가 보는 시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 그룹들이 잘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사특목은 교과 전형에서 내신 피해를 본다 얘기가 그겁니다. 상상고에서 예를 들면 5등급도요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정시죠. 상상고 5등급도요 정시 잘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화되어 있고 준비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고가 사실 닦아놓고 잘 가르쳐서 라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상상고 각자도생입니다. 배재도요 각자도생이에요. 한영외고도요 각자도생이에요. 학교 안에서만 그런 수업의 열심을 가지고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일단 선행이 안 되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일단 교과에서는 오히려 잘 나가는 학교들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학교급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놓냐 수능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수능은 전체가 보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뭐 고대가 제일 세거든요. 4하 8. 국어 2, 영어 2, 수학 2, 뭐 그다음에 탐구 2개 평균 2. 지금 하나론가로 낮춘 거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2가 나오면 4하 8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 하나가 1이 나오면 하나는 3 나와도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지점을 맞춰주면 너는 내신값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일반고인데 저 약간 바닷가 근처, 산악 근처에 한 100명, 200명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전교 1등이 1.0이에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5, 6등급이 뜹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수능은 누가 강남 쪽에 가까우냐, 서울 쪽에 가까우냐 무시 못합니다. 네. 수능 시험은 그런 지점이어서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체제를 못하니까 영원히 교과에선 1.0이지만 못 가는 거죠.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데 사실 고대는 좀 세게 해놓긴 했죠. 그런 지점이고 서울대는 조금 완화해서 최하로 많이 발표는 하는데 문제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웬만한 학교에서 뭔가 전교권에 1.0의 성적을 가져갈 흐름이 있겠다. 10% 안에 늘 과목들이 근데 항상 2학년이 문제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점도 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 괜찮은 거죠. 1.0이면 의대도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물론 이제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만 현재 1.0은 연대 의대 갈 수 있어요. 네. 수능의 최저 이런 부분만 이제 잘하면. 전에는 제시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막 이런 거니까요. 그런 지점이어서 교과 전형은 사실 최상위의 친구들 이런 부분이 일단은 혜택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울 안에 왔을 때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 1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주요 대학들이 뽑는 그 부분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전히 32%. 네, 정시는 30 뭐 후반 요렇게인데 스카이가 이제 얘기했죠. 28학년도에 30% 이하로 줄일 겁니다. 거의 30% 선으로. 뭐를? 정시를. 네. 그러면 한간에 정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였나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초반에 이런 얘기 한창 들어서 다시 수능 막 열풍이 있었는데 틀린 얘기였나요? 네, 틀린 얘기 맞습니다. 그 조국 사태 이후로 하여튼 조국 사태 이후로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그 사립대들이 주요 16개 대학에 속하는 사립대들이 난생 처음으로 종합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입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철저하게 봤는데 사실 조금 종합전형을 원래 취지하고 조금 안 맞게 운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 학교가 이과 쪽에서 외고 아이들을 막 뽑아요. 이해되세요? 외고는 이과 과목 지금 하나 들을까 말까? 요즘에 2개까지도 나오거든요. 강원도 외고가 그랬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인데 이과 쪽의 것들 모르고 미적분도 거의 안 하는데 얘가 이과 와서 이게 지금 뭘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서류를 못 내매요. 뭘 보고 뽑은 겁니까? 설명을 못 하니까 걸린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모 대학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하튼 그런 지점들이 좀 발견이 돼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원래 취지대로 종합 이렇게 키워올 수밖에 없었는데 종합 이거 안 되겠고 정시를 40%까지 늘려라 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그 대학에 안에서 나머지 대학은요. 교육부가 그 입학처가 늘 연초에 모이거든요.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한 1000명 넘게 입학처 관계자가 모여서 이제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대학은 하던 대로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시 요 사태 때문에 40%요 16개 대학이 올린다고 당신네들도 올리면 안 되고 국립대 설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어디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수능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있었던 부분이라 정시가 늘어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고3들이 치를 때도 종합이 올라갔고요. 정시가 내려갔고 고2 발표 났는데 종합이 24%가 넘었나? 이렇게 되고 전체에서 정시가 19%로 내려앉았습니다. 더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28년도 이후에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일단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백 이런 거는 진짜 이제 글쓰기인데 이과 쪽은 수리논술, 과학논술이고 인문 쪽은 이게 그냥 문창과처럼 글을 예쁘게 잘 써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고요. 제일 쉬운 대학이 그냥 어떤 주제의 논리적 글쓰기인데 제시문이 나옵니다. 한 6개인가? 요거를 읽어내고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은 이런 거예요. 가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금 나지문과 다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여기 지금 가의 내용과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 이런 거니까 언어 영역에서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들이 필요한 글쓰기여서 그냥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거기에 이제 어렵게 가면 도표가 들어가고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논술은 되면 로또죠. 왜냐하면 일반고에 4, 5등급도 되면 뭐 서울대는 없고 연고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야 잘 가는지 이 지점에서 뭔가 이게 통일이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아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지도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가 돼야 그래야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게 가장 모르시는 영역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학생부라는 걸 본다. 부모님 세대는 2페이지 정도의 학생부였다면 지금은 고3들이 한 19페이지 네,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요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학기제로 바뀌어서 1학년 과목들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만들었잖아요. 학기제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제 학기제가 끝나면 그래서 원래 8월 31일까지 그 기록을 교과 세특은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한 과목에 1500바이트라고 해서 대략 500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 500자를 완성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10개 과목을 듣게 되면 5000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의 학생들은. 네. 그리고 학기제이기 때문에 매 학기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다행인 건 워낙 원성이 자자하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뭐 폐지까지 얘기하고 막 이러시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상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어찌됐건 기록을 그럼 1학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학기까지 일단 연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갈지는 미지수죠. 왜냐하면 학기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크고 고교학점제를 지금 폐지한다? 원래 아니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그러면 맞는 거냐?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 속에서 수능처럼 점수 하나 더 맞힌 애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물론 그런 친구들이 또 기본 보통을 넘어서는 지점들이 있겠으나 더 최상위를 뭔가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일단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된다. 결국 사람이 읽어낸다. 그리고 달인들이어서 20분 안에 그 학생의 어떤 수준인지는 충분하게 캐치가 가능하고 요즘은 체세 도움을 받아서 약간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지만 면접 보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다. 10분 정도의 면접이 가장 기본적인 면접인데 그 면접에서 서류 질문 이렇게 하면요. 그냥 아이들은 10분 안에 탈탈 털립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건데 압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했던 걸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준비가 안 되면 대답을 못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니까 약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전형으로 있어서 요 네 가지가 거의 모든 입시죠. 실기 이 부분은 전체 입시의 8%, 9% 사이입니다. 교과 전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47% 가까이 뽑고요. 종합 전형이 거의 이제 24%, 5%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논술 전형이 3점 몇 %예요. 12,000명이 안 되나? 뭐 이랬던 것 같고 정시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제 흐름으로 20% 정도 이런 영향력들이 있어서 요 네 가지의 흐름이 일단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대학이 뭔가 안착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전형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을 수도권에 많이 뽑아놨다. 서울대가 30명이 넘고 뭐 중앙대나 고대나 연대도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그러면 인원 더 뽑는 건 어려움이 없죠. 예, 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지점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입시에 대한 것들을 지금
뭐 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 벌써 지금 8시 반이거든요. 네. 뒤에 더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지금도 되게 축약하고 핵심만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이제 뼈대를 잡으셔야 되니까 알려드리는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으실 수 있느냐? 앞에 고입정보 포탈이라는 데가 있었고 여기는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냥 네이버에 어디가, 대학 어디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어서 이제 정보를 찾을 길이 없다.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는 어떤 곳이냐면 대한민국의 입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주죠. 어디에 위탁을 줬냐면 한국대학교수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입시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처장이 보통 이렇게 최고 담당자로 오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거기서 입시의 틀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걸 다 짭니다. 물론 교육부와 협의하고 최종 결정을 교육부가 하게 되는 이런 지점인데 거기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상담 같은 것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어서 이용하시면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거 어려운 데 찾지 마시고 이런 데서 확인하시고 근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 네 그럼 저희하고 노세요. 그럼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입시 26학년도 지금 고3 관련된 입시 지금 하고 있는 체계에 디테일한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사이트에 대입 전형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129 아니면 그냥 검색에 그 사이트 검색에서 119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거여서 예체능도 있고 전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뼈대들이 자세하게 막 분석까지도 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충분하게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학교의 선생님들만 받는 자료가 있어요. PPT 자료인데 1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러면 그것만 차근차근 보셔도 대한민국 입시가 눈에 이제 확 들어오시죠. 디테일한 건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메일로 쏴드릴 테니까 잘 오셨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자료하고 네, 지금 제가 마음이 동해서 서울대가 발표한 28학년도 어떻게 입시를 치르겠다도 보내드릴게요. 이미 서울대는 지금 고1들이 우리의 대학에 올 때 이렇게 뽑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를 제일 잘하는 곳은요. 저는 원래 서울대 사정관 출신이 아니어서 서울대를 욕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 바깥에서 봤을 땐 그랬는데 나와서 보고 교육청에서 만나보고 걔네들이 실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서울대만한 곳이 없어요. 이미 연구해서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대표자잖아요. 서울대는. 그런 측면에서 학생을 뽑을 때 그 공교육에 충실한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 자료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뭐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다음 주에 할 거와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 자료도 일단 넣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시의 흐름이 있었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핵심만 아시면 돼요. 막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냥 사실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건데요. 일단 여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한테 속지 않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사이트 일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데요. 가장품 변화, 내신의 변화입니다. 내신 체계가 바뀐다. 그러니까 입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9등급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국어 과목을 들으면 4등까지가 1등급이었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5등급 체계로.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지금 고1부터 그 밑에 친구들부터는 10% 안에 100명의 친구 중에 10등까지가 1등급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해졌죠. 네. 뭔가 조금 러프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랑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학교 언저리로 간 거잖아요. 절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대평가이지만 등수에서 등급이 나눠지지만 지금 기존의 1, 2등급까지 그냥 1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서용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쪽 라인들은 1등급 때 애들이 좋은 학과들은 많잖아요. 서용고, 서성한은 더 많고. 그러면 대학이 문제죠. 기존에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놓고 이렇게 봤었을 때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다 우수했던 친구들인데 앞으로의 1.0에 가까운 친구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2등급 애들도 있겠네. 안 뽑았던, 뽑을 수 없었던,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걸러내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주요되는 선발이 맞거든요. 지방으로 가야 모집이죠. 네, 막 교수님들이 영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체 이제 전문대는 다 못 채우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꼽히는 순서대로 자꾸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적이 바뀌는 부분이어서 대학은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지점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일단 필요하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적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갔었을 때 괜찮을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냥 아주 이론적으로 물화생지를 1학기에도 넣고 2학기에도 하면 그럼 이제 눈치 싸움이 되죠. 지금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말고도요. 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사고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사고 아닌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그래서 진짜 이론처럼 1학기에도 다 했고 2학기에도 했었던 친구인데요. 제가 관리했던 친구가 성적이 조금은 아쉬운 친구. 네, 그런 친구였는데 전교권의 10등 애들이 물리를 다 요때 1학기 때 하겠다고 다 정보가 돌았어요. 뚜껑을 열었더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넣었거든요. 2학기에. 네. 근데 이쪽으로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네. 근데 이건 이거죠. 아, 다 이쪽에 한대니 2등에도 그럼 나 여기 가서 내가 1등 할래. 네. 10등에도 여기 가서 1등 할래. 그러니까 이게 합의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밑에 아들은 오히려 여기에 이제 대다수가 200명이면 150명이 여기 있고 2학기에 이제 최상위 50등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여기 어떤 소심파 막 100등 넘어가는 친구 있으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2학년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일단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성적이 바뀌면서 바뀌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적이 또 원래에서 더 바뀐 건데 2학년 때 원래 지금 선배들은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등급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등급제로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윤정권 때. 문정권 때는 얘네들 그냥 절대평가로 가자. 중학교처럼. 2학년부터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일부러 너무 경쟁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자. 그래야 좀 사교육이 잡힐 거니까. 굳이 이 과목을 왜 학원 다니면서 이럴 거니까. 근데 일단 등급제로 다 가 있는 부분이어서 융합이라는 과목 빼고는 근데 저 융합으로만 도배할 수는 없거든요. 2학년 때. 그러면 5등급 역시 그럼 선배들보다 빡세진 거죠. 원래 없던 등급이었는데 물화생지 2 과목들 이랬던 것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렇게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이 바뀌는 게 핵심이죠.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 가면서. 수능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 왜냐하면 수능의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의 입장에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고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데 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바꿔놔야 그게 조금 제한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단 돼서 1학년 때 과목으로 그냥 통일입니다. 지금 선배들이 하고 있는 건 어떤 과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변환 표준 점수까지 막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로 이제 학생들을 막 최상위부터 끊어가는 거거든요. 의예과, 최상위 의예과부터 막 이런 식으로 해가는데 그런 디테일함들이 있었죠. 그 사례가 작년 사례인데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 갔나요? 못 갔죠. 예, 물리나 화학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서울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결국은 연대 의대 갔습니다. 네, 기사에는 만족합니다 했지만 서울대 의대가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1위로 보기 때문에 이건 교수 대학의 관계자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어디가 의료사고가 적게끔 교육을 하는 그런 탄탄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대를 어찌됐건 높이 보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지점이 차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지금의 수능은 그런 거죠. 어떤 거를 선택하고 또 틀렸는데 하필 어떤 문제를 틀렸니?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는 수능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변별이 힘들어지겠네. 네.
평가교육원이 잘 만들어서 이 체계에서도 점수를 잘 다 나눠진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문과, 이과 요거 과목 때문에 이 2015부터 나눠졌었던 과목 선택들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과 애들이 득보고 있잖아요. 문과 친구. 네, 2년 전 기사 보시면 기계공학과 건대 들어간 아이였는데 얘가 교차 지원했더니 어디 갔다고요? 연대 경영을 갔다고요. 그럼 정시야 점수 맞춰서 대학을 높이려고 하는데 소신껏 나 이학과 갈 겁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과 애들이 유리한 이거 여전히 개선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저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 두 가지, 내신이 바뀌었다. 수능의 어떤 체계가 바뀌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입시가 될 거냐? 예언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인데요. 교과 전형이 100%라는 게 이제 사라지죠. 네. 왜냐하면 5등급 체계에서 2등급까지가 이제 다 1등급으로 뭉뚱그려지는 수도권은 1.0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요, 지방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앙은 나눠먹기, 부산에 얼마 전에 설명회 갔다 왔는데 나눠먹기가 되더라고요. 아, 광주였구나. 광주 같은 데도 나눠먹기식. 그러니까 4개는 1등급을 챙겼는데 하나는 2등급이 뜬 거죠. 11%로. 그러면 1점 몇이 되잖아요. 1.2가 평균값은. 그런 지점이 되는데 서울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2등급까지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을 변별하는 지점이 필요한데 성적 갖고는 안 되고 수능도 이제 뭔가 좀 애매하고 이런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평가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체계 속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게 편한 거지 완전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편할까요? 서울대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좀 그렇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따라가기 바쁘고 서울대를 따라가는 게 존심이 상하니까 연고대는 다른 방면. 그러니까 고대가 정시에서 20% 내신을 보겠다 바꿨잖아요. 서울대는 학생부를 보고 뽑겠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예측은 뭐냐? 결국 이게 경희대 입시인데요. 경희대는 교과로만 뽑지 않고 학생부 서류를 봅니다. 30%의 영역에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게 성적만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뽑아놨더니 도망가는 애도 있고요. 대학을. 그 다음에 뽑아놨더니 원래 우수한 자원이 좀 아닌 거죠. 만들어진, 암기파. 네, 이런 부분. 그러면 이런 30%의 영향을 봤을 때 애매한 살짝 처지는 애지만 그래도 바탕이 되고 대학 가서 뭔가 앞으로 더 가래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처럼 교과가 100이 아니다. 그러면 학생부 내신만 잘해놓는다고 해서 최상위를 갈 수 있었던 길들이 이제 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내신 기본으로 챙겨야 되긴 하지만 뭔가를 다른 걸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에 간편한 게 학생부를 보는 게 제일 간편하죠. 그냥 평가자가 며칠 더 고생하면 됩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교과가 100이 아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주도성도 없고 이런 친구들은 성적만 잘해가지고 좀 해보자 이러다가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 괴롭게 종합 준비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닌 애도 있지만 그게 더 힘들어지는 그 전략은 틀린 전략이고 그래서 뭐를 신경 쓰셔야 된다? 학생부라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수능 100%가 이미 아닙니다. 서울대는. 예고를 이미 했고요. 28년도입니다. 없었던 직윤과 일반으로 수능을 나눠놨고요. 직윤은 학교에서 추천받는 TO가 딱 2명 정해져 있거든요. 재학생 중에 1명, N수생 중에 1명 보통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나머지 일반은 마음대로 수능 잘 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냐? 28년도부터는 40%의 점수를 반영하겠다. 학생부를. 3가지 맥락. 어떤 과목을 이수했나요? 물리학과 오겠다는데 물리 관련된 고급 관련된 걸 안 했다. 그럼 뽑을 이유가 없죠. 서울대는. 안 그래도 좋은 학생이 널려 있는데 그런 지점. 성적을 보겠다. 어떤 변화의 성적들을 가져왔느냐. 최상위네 이런 것들. 그리고 성적에서도 원점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원래 지금 친구들은 원점수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교학점제부터 없던 자료가 다시 대학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다 선생님들이 또 하신 건데요. 분할 점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의 1등급 컷 점수가 89점입니다. 내 아이의 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럼 턱걸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등급도 이제 뭔가 변별이 좀 되시겠죠. 얘는 100점. 와, 그러면 너는 최고네.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지점까지 있는 그런 성적들,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을 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이제 정시도
수능 잘한다고 수능 만점 받았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평가는 똑같은 서류일 거니까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재수에서 만점 받았어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 봅니다. 다 C라면 평가가. 예. 보통 B까지는 그래도 간다. 이렇게가 지금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내신을 뭔가 더 챙기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더 챙기거나 이런 지점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입시에서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게 중요해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과를 오는 데서 어떤 과목 이런 것들을 뭐 들으세요 하는 것들이 자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딱 머릿속에만 기억하실 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학을 가던 학생부라는 걸 신경을 못 쓰면 나중에 쓸 카드가 많이 줄어들겠구나. 네. 왜냐하면 성적 1.0이어서 이제 고대, 연대 그냥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지금 뭐 서류를 보겠대. 나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정시 만점이었는데 서울대를 못 간다고? 그럼 이게 땅을 치고 내가 왜 정시를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하실 거 학생부라는 게 중요해진다. 그럼 오늘 가서 하실 거 중학교 학생부는 어떤가? 네, 사실은 뭐 이런 입시 관점은 아니지만 한 번쯤 그냥 봐보시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평가하는 데는 사실 엉망진창이긴 하거든요. 네, 평가 관점에서. 평가자가 찾는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서류는 아니어서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과 전형, 교과 성적만이 아니고 서류평가라는 게 들어오는 게 손쉬울 거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 면접을 안 했는데 면접이 자꾸 강화가 될 겁니다. 서울대도 면접을 강화시켜 놨거든요. 뭔가 그런 지점에서 변별을 더 만들겠다. 이런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부터 보시면 논술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인원 티어만 늘려놓으면 논술 문제 출제야 계속 했던 거니까 사고가 있어서 좀 그랬던 거지 신경을 쓸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문제니까. 요 지점인데 그렇다고 얘가 막 20%까지 그렇게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늘어나도 소폭적인 요 정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능 변별력이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거나 교과에 대한 아까 학생부의 평가 이런 지점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시 체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의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의 반영 비율 같은 게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일단은 입시에서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거 외에 새롭게 나타난다. 미미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입시는 돈과 시간도 다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뭔가 그렇게 막 확확 바뀔 수 있는 체제는 일단은 아닐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준비들을 이제 해가시고 그 방면에서 이제 뭔가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들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시다. 내신만 잘해도 잘 갈 수 있었는지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 아니구나. 수능만 잘하면 재수해가지고 N수해가지고 그냥 역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 생각 속에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토대가 되려면 아이들이 일단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못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일타 강사들 만나서 암기식으로 이제 이게 안 될 가능성들이 일단 커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또 3주 전에 발표했죠. 앞으로 숙제형 과제를 내주지 않겠다. 수행평가 내지 않겠다. 이거요. 이미 유은혜 장관 때 나왔던 법적인 바뀐 사항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안 했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칼같이 하겠다는 건데 그럼 벌어지는 양상이 이제 숙제가 진짜 없고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료 검색하고 학교에서 그 자료 토대에서 뭔가를 쓰고 그래서 상호평가하거나 막 이런 식인데 그러면 100%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아이들의 수준이 팍팍 떨어지죠. 그러면 학생부의 수준, 탐구력이 핵심인 이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근데 이미 연습이 좀 돼 있다.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있다. 그리고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원 오셔라. 이렇게 홍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